정말 오랜만에 윤우혜인 아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목소리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쭉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와,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아빠님 네. 네.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목소리는 여전하시네요. 여전하네요, 오빠. 왜 그러세요? 징그러워요. 그치, 우리는 이런 농담을 할 수 있지, 오빠. 그렇잖아요, 오빠.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빠님,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주제가 될지 궁금하긴 한데, 저한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신벌이라고. 네, 신벌입니다. 신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잘못한 무당들이 받는 벌인가요? 오늘 그거랑 결이 좀 달라요. 오, 좀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벌에 관련된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아, 오랜만이다. 길이십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야기의 시작은 맨날 제 궁금증으로 시작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뭐 대단한 질문은 아니었고 제가 할머니한테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어요. 할머니, 무당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귀신 네. 쫓아내고 뭐 굿하고 뭐 그게 하는 게 무당이 하는 일이 맞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무당이 하는 일 중에 굿하는 거하고 귀신 쫓는 거 그거 둘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굿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둘 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건 요즘에야 다들 뭐 쉽게 굿을 하니까 그게 네. 쉬운 거라 생각하지 옛날에는 굿이락 하는 걸 그렇게 함부로 하질 않았대요. 오.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돈이고 함부로 굿했다가 오히려 귀신 화만 돋구는 경우가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화를 돋구는 게. 그래서 물론 예전에도 뭐 푸닥거리니 뭐니 해서 작은 굿을 하기는 했는데 뭐 지금처럼 뭐 상다리 부러지게 뭐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그마한 정성을 보이는 거, 최소한의 정성을 보이는 것 정도만 하는 게 전부였는데 물론 개 중에는 뭐 집이 잘 살면은 뭐 제수굿도 크게 하고 병굿도 크게 하긴 했대요, 사람들도.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처럼 너도 나도 굿을 하던 세상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마을 굿 같은 건 했대요. 그걸 뭐 제법 많이 했는데 마을 굿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60년대 이후에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굿을 띄워가지고 먹고 살던 무당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조금만 탈이 나면 이거 뭐 제사 안 지내서 이렇게 됐다, 동제를 안 지내서 이랬다,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때부터 굿을 하기 시작한 거, 개인적으로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 먹는 일이 덜어 있었대요. 할머니야 뭐 수많은 굿판을 다녔지만서도 그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터신, 오. 터신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았대요. 굿이 의뢰가 들어왔는데 뭐 마을 굿이다 해서 가봤더니 신이 없는 거예요, 마을에. 신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할머니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대요. 신도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면 하는 건 이해하는데 내가 봤을 때 무업을 걷는 사람 입장을 봤을 때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도와줄 신이 없는데 어떻게 마을이 잘 되겠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대요. 매년 제사를 지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신이 없다, 이거 아무 쓸모없다 그러면 화가 안 나겠어요, 사람들 입장에서. 불안하고. 그치.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건 예사고 막 몰매 맞을 뻔한 적도 엄청 많으셨대요, 할머니는. 근데 그게 너무 싫으시니까 나름대로 고민한 게 굿 의뢰가 들어오면 마을을 미리 찾아가 보신대요. 오. 찾아가 보고 미리 인사를 드리셨대요. 언제 굿을 하는데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마을 사람들 뭐 덕담도 해주시고 공수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신이 있는 마을만 가서 마을 굿을 하셨대요. 네. 그리고는 굿이라는 게 참 희한하거든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쩔 때는 진짜 신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는 반면에 어쩔 때는 신이 꼼짝도 안 하는 경우도 있대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예. 해도.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모시는 어르신이 대신 공수를 해주셨대요. 그 제가 할머니한테 또 질문을 해서 할머니 대신 공수를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머니가 그럼 마을 굿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을신이 주변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잘 돌봐준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라 하늘의 뜻과 또 일맥상통하는 거라서 어르신이 말을 하는 거지만 그 신의 의지가 담겨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하늘의 뜻하고도 맞닿는 거니까 그래서 굿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원래 그런 기다. 사투를 쓰니까 이해해 주세요. 한없이 작은 정성으로도 가능한 게 굿이고 한도 끝도 없이 아무리 성대하게 해도 안 되는 게 굿이라고. 그 말을 제가 또 질문을 했죠. 그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기지. 결국은 사람이 불안해서 그리 하는 기라고. 아. 무당들은 그걸 이용해 먹는 거고 굿도 귀신 떼내는 것도 다 똑같대요. 결국은 무당들이 본인들이 착각해서 그러는 거 아이가. 본인이 할머니가 내가 배울 때는 무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 편도 들지 않고 그저 산자와 죽은 자 서로 화해시켜주고 보듬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귀신들도 다 죽기 전에는 사람이었고 원하는 것이 너무 한이 돼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붙어서 해코지 하는 거 아니냐고. 예. 뭐 그리 억하심정이 있어갖고 사람한테 붙어서 그러는 줄 아냐고. 물론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근데 왜 하겠노? 속 좁고 이기적인 건 살아있는 사람도 다 똑같은 기라. 근데 죽어서도 그 성정이 어디 가겠노? 그것들도 다 살았을 때 사람인데. 맞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안 하더나. 귀신도 똑같대. 죽은 지 얼마 안 된 귀신이야 달래는 게 그래도 수월한데 처음부터 해코지 하려고 마음먹은 놈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기라. 쉽게 포기를 못 하는 기지. 악착같이 지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기야. 내 이야기 안 해줬더나. 악착같이 후손들한테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원기들 처음부터 그렇게 악독하게 마음 품은 줄 아나? 아니 처음에는 그저 작은 원이 대부분이라고. 그때 잘 화해하면 끝날 거를 사람 욕심에 일을 그르치는 기라고. 예. 살아있는 사람 욕심에 급하게 무당을 불러다가 꿇어 앉혀놓고 호통치고 힘으로 누르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그때는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아. 근데 그게 아닌기라. 뒤로는 시퍼렇게 칼을 간대. 그러니까 무서운 기라. 내사 뒤늦게 깨달아가 그래도 타이르고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기지. 내도 참 젊었을 때를 모질게 대했다고. 그저 내 신명이 크고 세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물론 산 사람이 중요한 건 맞지.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잘못된 기라고. 네. 결국 무당이 하는 일은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화해시키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위로하고 사죄를 하라고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원이 없이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굿도 마찬가지인 기라. 예. 필요한 사람이 있고 불필요한 사람이 있대. 각자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기지. 진짜 굿이 필요한 사람들 형편이 안 돼서 못하면 내 수중에 있는 거라도 털어서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인 기라. 귀신한테 시달릴 대로 시달려가 산입에 거미줄만 겨우 치는 사람한테 그 굿을 하라 하면 되겠나? 예. 그럴 때는 내 수중에 있는 거라도 털어서 해주는 게고 큰 돈이라도 굿을 할 만한 사람한테는 그 돈을 받아가 굿을 띄워주는 게고 그 사람들은 그 돈이 없다고 죽는 사람들이 아니대. 그냥 본인이 편하려고 굿을 하는 기기 때문에 그냥 난 도와주는 것 뿐이라고. 그거 돈 크게 받는다고 신이 노하는 것도 아니라고. 신이 진짜 노하는 건 돈 없는 사람들, 형편이 안 돼서 굿을 못하는 사람들, 그거 쥐어짜가 굿하는 그게 신이 노하는 기라. 야. 다른 사람은 굿을 왜 뛰는지 나는 잘 모른다고. 적어도 내가 어르신이라 부르고 내가 아는 어른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내도 그렇게 배웠고 나도 그래 산다가.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그러면 육지에 있는 신하고 바다에 있는 신하고 달라요?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할머니가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이 다른 것보단 사람들의 성질이 다르대요. 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더 크게 의지한대요. 더 크게 의지하는 게 맞는 말이라고. 네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고가 나도 환경 자체가 한정돼 있지만 바다일하는 사람들은 언제 그렇나? 날씨도 가늠이 안 되는데 망망대해에 나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기댈 때가 필요하지.
그 사람들 마음 아니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육지보다는 바다 쪽이 훨씬 사람들이 치성 드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와. 그리고 대체적으로 육지에 있는 신들 같은 경우에는 성정이 대부분 온화하시대요. 네. 인간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되게 많은 반면에 바다 신들은 좀 괴팍하대요, 성격이. 그리고 신도 아니면서 신행세하는 요상한 것도 되게 많대요, 바다는. 그래서 할머니 그럼 바닷가에 있는 이야기 중에 신기한 얘기 좀 해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이 사연을 얘기해 주셨어요. 오. 한 90년대 초반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뭐 추석 대목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네. 할머니가 한동안 털을 닦으시러 나가셨대요. 꽤 오래 나가 계셨대요. 그 외지로 돌다가 이제 오셨는데 때마침 대목 장날이라 가지고 할머니가 또 장터로 나가시려고 추수를 내가지고 물론 이제 털을 닦으시면서 중간중간 집에 오시면서 그때마다 반일 조금씩 하셨는데 뭐 그래도 농사는 소득 못 되잖아요. 하루 이틀 갖고는. 그런데도 제법 농사가 잘 됐대요. 그해. 그래서 머리에 이고 뭐 손에 쥐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터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싣고 가시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버스가 서면 사람들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고 제가 그동안 좀 멀리 나갔다 와가지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가셨대요. 근데 장터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다 냄새가 너무 나더래요. 육지인데. 바다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뭐 비릿한 냄새가 나길래 오늘 뭐 장날이라 가지고 대목장이라 가지고 생선 상주들이 많이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평소에 장사하는 곳에 가가지고 자판을 까시면서 이제 뭐 시골 할머니가 파는 품목이 대단한 게 뭐 있겠어요. 뭐 전구지, 땅콩, 뭐 콩 이런 거 자판에 쭉 깔아 두시는데 평소 장터에 보시던 어르신들이 오셨대요. 그 자판 까시는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느냐, 뭐 자손들은 뭐 평안하시죠 이렇게 막 이런 인사를 나누셨대요. 그럼 이제 할머니가 좀 일찍 가셨으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장터에서 장돌뱅이라고 그러죠. 장돌뱅이. 네. 장터만 돌아다니는 장사꾼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 둘씩 오시더래요. 개 중에 안면 있는 장사꾼이 할머니 알아보고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래요. 아이고 아침에 좀 오랜만에 오셨네. 할머니가 몇 달 안 보이셔가지고 어디 멀리 가셨나 했는데 또 오셨네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뭐 내사 볼 일이 있어갖고 멀리 좀 다녀왔습니다 하시고는 그 사장님을 봤는데 예. 그 사장님한테 귀신이 딱 붙어 있더래요. 그 장사하시는 분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더래요.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대요. 사장님 안색이 뭐 별로 안 좋은데 와 그럽니까? 뭐 고민거리가 있나 보니 이렇게 운을 떼니까 사장님이 와 아침에 진짜 용하시네. 얼굴만 보고도 아는 거 보니까네. 뭐 내사 아침에가 올 초에 봤을 때 별일 없다 캐가 그 말만 믿고 일 버렸다가 고마 크게 되었다고. 할머니가 그분을 보시고는 혀를 한번 차셨대요. 내 큰일 없을 거라 했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 안 했는겨. 사장님 부적 쓴 게 내 눈에 보이는데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치성드렸구만은요. 사장님은 뭐 가게에 틀어박혀가 장사할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안 말했는겨. 그거 뭡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부적 잘못으니 잘 될 일도 안 되는 거 아니라요. 뭐 그래도 다행인 건 사람 안 생했으니까 다행이지. 뭐 괜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하는 장사라도 잘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부적을 달라고 했대요. 뭐 그분은 보자마자 뭐 부적 얘기하니까 줬대요. 할머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굴만 보고 알고 부적 쓴 것도 아니까 줬대요. 할머니가 부적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그 사장이 뭐 물어보셨대요. 할머니는 네. 대답을 안 해주셨대요. 뭐 그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돌려보내고 나서 주변 어르신들이 이제 어찌 지내고 계시는지 물어보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운을 한번 띄워보셨는데 그다지 문제 있는 분은 안 계셨대요. 주변에는. 그래서 뭐 아까 하던 얘기 뭐 자식 얘기 뭐 손자 얘기 뭐 집안 얘기 이렇게 하시다가 보내시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더래요.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듣는 거지. 그 아침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그제서야 할머니가 느꼈대요. 이 비릿한 냄새가 그 생선 비릿한 냄새가 아니라 아주 연하게 피비린내가 나더래요. 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셨대요. 아니 전부 다 꼴이 이게 뭐냐고. 다들 뭐에 홀려가지고 전부 부적을 썼냐고. 다 내려놓고 가라고. 뭐 그것만 없으면 별일 없을 낀데 왜 쓸데없이 일을 만들어가 이 고생을 하냐고. 그래 부적을 받았는데 한 6, 7장 받으셨대요. 그래 그 사람들 본 앞에서 다 불에 태우셨대요. 구석에서. 이 부적 얼마 안 한다고 다들 쓴 것 같은데 부적은 핑계고 여 보니까 굿도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붙은 귀신 내가 다 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장사나 열심히 하시소.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다 돌려보내셨대요. 네.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붙어있던 귀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하는 놈들인데 사람들한테 붙어 해코지하노? 얌전히 있다가 내 가는 길에 따라오니라. 집에 가서 내 얘기 들어주구만.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근처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대접하시려고 음식을 시키셨대요. 예. 그 술도 드시면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사장님들한테 나는 피비린내는 연한데 갑자기 피비린내가 확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탁 돌려보니까 한 30대 후반으로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더래요. 네? 이제부터 그 여자분의 이름을 돌순이로 부르겠습니다. 예, 괜찮아요. 그 얼굴을 보니까 심사가 막 뒤틀려 있더래요. 표정이 다 들어 보이더래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할머니 자판을 손으로 엎으려다가 할머니랑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예. 딱 마주치니까 슬며시 자판에서 손을 딱 떼더래요. 쩔었다, 예. 그리고 할머니한테 대뜸 말을 하더래요. 아지매가 그렇게 용하다 하는데 내도 좀 봐주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그래서 천천히 보다가 말을 하셨대요. 와, 남의 좌판 뒤집으려고 뭐하는 엑스인데 피비린내 풍기면서 정신 사납게 하노? 여 주변에 사람들 안 보이나? 니 뭐하는 놈인데 그렇게 성을 내노? 말씀하시니까 도순이가 슬슬 눈치를 보더래요. 예. 그 할머니가 여기까지 와가 그렇게 성을 내는데 이유가 있을까 아이가? 성을 내려면 성을 내고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을 해라. 거기서 눈만 부라리지 말고 얘기하니까 막 받아치더래요. 보소 아지매 그렇게 용하면 신당이나 차려가 남 점사나 봐주면 되지. 여기서 뭐하는 짓인겨?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그 또 할머니가 넌 진시도 스님을 보다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 옆에서 어르신이 도와줄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참았대요. 그걸 또 눌렀대요. 그런데도 할머니 성정이 있으니까 탁 뺏갔대요. 미칠라면 곱게 미쳐야지. 내사 신당을 차려가 남을 점을 보든 시장 바닥에서 점사를 보건 내 마음이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 사람들 홀려 먹는 건 네 마음대로도 되고 내는 남의 점사 봐주는 것도 네 허락 받아야 되나. 내가 돈을 받았나 굿을 띈나. 그저 잘못된 거 잡아준 것 뿐인데 그게 네가 눈알 부라리면서 이렇게 할 말이가. 내 몇 달 사이에 자리 비었더만 요 근처에 어디다가 신당을 차렸나 본데 사람들 속여 모는 게 더 나쁜 짓인기라. 하기사 정신이 옳게 바뀌었으면 안 그래야지. 지 먹기 살기 힘들다고 귀신 부리가 사람 해코지하는 거 그거보단 내처럼 사는 게 나은 거 아이가? 와 그리 멀뚱멀뚱 서 있노.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달려오더만 이제 정신이 좀 드나? 눈알 부라리고 천지분간 못하다가 이제사 무섭나. 내 처음에 니를 봤을 때는 내 성질 같아서는 뺨을 한번 올리고 싶었는데 뭔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어르신이 도와주라 캐가 내 지금 참고 있는 기라. 내 원래 니 같은 것도 정말 싫어한대. 신도 아닌데 신행세하고 사람들 홀리먹고 꼴 같은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이런 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는데 어르신이 도와주라 캐가 내 참는 게다 내가 알아들었나. 그동안 네가 잘못한 거 사람들한테 다 사과해래. 네가 그렇게 귀신 붙여놓은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더래요. 예. 눌린 거지 뭐. 꽉 눌린 거지. 그래서 할머니가 자판 정리하시면서 네 때문에 장사 망쳤으니까 남은 물건 네가 다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으셨대요. 그 자리에서. 예. 그리고 받은 돈을 주변에 있는 자판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나눠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는 도순이한테 버뜩 가자 뭐하노? 저 뒤에 네가 부적 써가 붙여온 귀신들 처리해야 될 거 아이가? 하시고는 도순이 내 집으로 가셨대요. 신당으로. 집으로 가셔가지고 데리고 온 귀신들 위해 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작은 상 마련해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그제서야 도순이를 찬찬히 보셨대요. 그동안은 이제 화가 났으니까 제대로 안 살펴봤는데 찬찬히 보니까 또 불쌍하더래요. 그 꼴을 보니까. 그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네 팔싹둥이로 태어난 건 아나? 오. 물어보셨대요. 여자분 모르지. 돌순이는 뭐 금시초문이래요. 양친 모두 돌아가셨고 친척손에서 자랐구만. 구박도 많이 받았고 모질게도 살았다. 그러니까 네 성정이 그래 베베 꼬여있지. 그런데 진짜 제자의 길로 들어서야 될 사람이 우열났고 요상한 걸 신이라 받고 살았노. 니 다 얻고 새로 받아야 된대. 단단히 꼬였대. 단단히 꼬였어. 말씀하시고 한참 또 더 보셨는데 자꾸 받아하고
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보이더래요. 할머니는 굉장히 사람이 온화하고 되게 착한 분 같더래요. 근데 할아버지는 막 얼굴이 되게 심보가 막 안 좋아 보였대요. 막 보니까 마음 씀씀이가. 그래서 네. 할머니가 도순이한테 그래 고향은 어디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어디래요. 그 할머니는 호구조사를 했지. 친척으로 어른 살아 계신 분 있으시고 물어보시고 말씀을 하셨대요. 니는 내가 보니까 육지의 신을 받아야 될 애가 아니고 바다에 계시는 어른을 모셔야 될 사람 같은데 우짜자고 육지 사람한테 신의 힘을 받았노? 네 신줄은 바다 신줄인기라. 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니까 이 꼴이 댕기지. 내 자세한 사정은 좀 더 알아봐야 알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 닌 육지 사람 아닌기라. 응? 아까 내 얼핏 보니까 네 뒤로 바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이는 거 보니까 그 두 분이 네 신명 같은데 날 때부터 이 길로 들어서야 할 사람이 왜 이러고 사노? 응? 근데 엉뚱한 데서 길을 찾고 있으니까 길이 찾을 리가 있나? 네. 왜 어르신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했는지 이제서 알겠네. 네가 지금 신이라 받은 그거 그 신 아니래. 원래 육지 것도 알고 바다에서 따라 들어온 긴데. 응. 그러니까 천지분간 못하고 발광 안기고. 그래 뭐 친척 어르신하고 왕래는 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순이가 20살이 될 무렵부터 그러니까 성인이 된 무렵부터 친척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았대요. 힘들게 살다가 신을 받아가지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됐대요. 그렇게 흘러 그 장터가 있는 동네까지 오시게 됐는데 장터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대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개 주니까 안 가잖아요. 누가 가요? 돈을 쓰는 일에. 그런데 할머니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네.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근처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운수 봐주면서 부적을 하나 두 개씩 써준 거고 그거 핑계로 굿도 띄워먹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다행히도 자기가 굿을 띄워준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돌순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잃은 거지. 웬 아줌매가 보살님이 써준 부적을 태운다. 이게 일러준 거예요. 따지려고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눌린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또 할머니한테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이고 해막동이구나. 피막동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노여움을 받은 기지. 그렇게 자신이 원하면 온전하게 요구하면 될 거를 이 난리를 쳐가지고 한 아이의 생을 고통스럽게 할 필요는 없는 거를 괜히 신바람만 쳐가 여러 사람 망쳐놨다고. 아휴. 응. 그걸 할머니가 도순이한테 말씀하셨대요. 자네 피막둥이로 태어난 건 아냐고. 옆에 어르신이 자네가 피막둥이로 태어났다고 하시네. 자네는 모르나? 그러니까. 당연히 돌순이는 모른다고 그랬고 그래서 저도 할머니한테 할머니 피막둥이가 뭐예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냥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알게 된다고 웃으시면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 돌순이에게 근간 자네가 컸던 마을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어르신이 말하기를 자네는 원래 그릇으로 태어났고 신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인데 신바람이 너무 빨리 들었다 하시네. 그래서 자네가 빨리 태어나게 됐고 그게 자네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자네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 턱이 없고 지금도 뭐 영문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네 집안 어르신한테 들어야 말아야 될 이야기 같다. 그 다음에야 가닥이 잡히지 싶다 하시고는 일단 집안 어르신한테 한번 연락해보라고. 예. 살아 계시는지 그리고 찾아뵙는다고 연락을 드리라고. 그리고는 할머니 집 주소를 알려주셨대요. 연락이 되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구만 하고. 그래서 한 2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돌순이가 할머니 집에 찾아오셨대요. 할머니가 그 돌순이하고 할머니 신딸분하고 그 여자분 친지가 있는 곳으로 가셨대요. 다행히 작은 할머니가 살아 계셨대요. 그리고 아직 뭐 정정하셨대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셨대요. 이제 10수년 만에 작은 손녀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할머니가 막 엄청 울더래요. 막 어떻게 살았냐. 네가 뭐 연락이 없어 죽은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무슨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 돌봐줬어야 했는데 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 그때는 널 내팽개쳤다. 이렇게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막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조용해지고 나서 그제서야 할머니한테 물어보셨대요. 아이고 누구신데 같이 오셨냐. 할머니가 그제서야 자초지정을 설명을 드렸대요. 그저 인연이 닿아가지고 손녀분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고. 제가 어르신한테 듣기로는 팔싹둥이에다가 신이 머무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네. 어떻게 고향인 바다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육지에까지 나와서 저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냐 이렇게 질문해 이제 그 어르신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사실은 돌순이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없대. 한 번도. 네. 상처가 될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할머니가 맞추시니까 그거 어떻게 아냐고. 할머니가 그냥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 어르신 할머니 얘기를 듣고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돌순이의 고향은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데 어느 섬에서 태어났대요. 작지도 크지도 않은 섬이었는데 그 어르신 본인은 작은 할머니 본인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무트로 나왔고 할아버지하고 많은 일가 친척들이 대부분은 섬에서 고기를 잡거나 밭일을 해서 살고 있었대요. 그 섬에서. 예. 근데 이제 돌순이가 태어나던 해에 문제가 생겼대요. 올케 언니가 돌순이를 가지면서 시작됐대요. 그게. 이제 그해 풍어제를 드리려고 사나흘 전에 장대가 뜬 거예요. 장대가 뜨면 원래 법도가 임신한 산모나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은 피막이라는 데로 대피를 해야 된대요. 그 제사 준비하는 도중에 피를 보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피를 못 보게 하려고 예. 한쪽에다가 해놓은대요. 그게 육지에도 있대요. 피막이라는 게 육지에도 있대요. 그 제사 지낼 때쯤 돼가지고 혹시나 뭐 출산이 임박하거나 그런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내게 한대요. 오. 마을 바깥에서. 부정 타지 말라고. 그래서 장대가 뜨고 나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들 다 옮겼는데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예정이. 그러니까 다들 그냥 안심한 거예요. 2달이나 남았으니까 별일 있겠냐. 이렇게 하고 돌순이 아버지도 장배를 타고 나가셨고 산딸이 앉혀가지고 있으시기로 했는데 장배가 나간 다음에 그날 밤에 갑작스럽게 산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피막으로 옮겨야 되니까 마을에서 출산을 하면 부정이 타니까 안 되니까 빨리 내보내라고 어르신들이 막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배 안에서 출산을 하게 된 거야. 이동하는 도중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정 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재앙이 온다고 막 사람들이 믿었고 예. 그 설상갈상으로 장배도 돌아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 배가 뒤집어진 거야. 사람이 몇 명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때서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 봐라. 너네 때문에 지금 신이 노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생태 같은 내 새끼가 죽었다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이었잖아요. 돌순이 엄마는. 근데 막 손가락질 하니까 돌순이 엄마는 그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예. 생각해보세요. 자기도 남편이었는데 막 사람도 손가락질하고 뭐 네 잘못이다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참다 못해가지고 남편도 잃었지. 마을 사람도 손가락질하니까 그거 못 견뎌가지고 생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돌순이는 친척들 손에 맡겨져가지고 육지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막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밖에 육지에 나와도 근처니까. 네. 막 뒤에서 수군수군 된 거예요. 근데 돌순이는 그걸 몰랐던 거야. 너무 오래가지고. 재수없는 애다. 마을 사람들 잡아먹었다. 신한테 버림받은 애다. 신벌 네. 받았다.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한 거예요. 결국에는 집안에서 대우도 못 받고 막 천덕꾸러기로 자라다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20살 되자마자 집을 나온 거고. 이제 결국 섬에 사는 사람들 다 떠났대요. 그 난리가 났으니까. 완전히 막 끝났대요. 고기도 안 잡히고 농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무인도가 됐대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 들으시고 할머니가 혹시 섬을 떠나올 때 국 같은 걸 하신 적이 있느냐 이거 물어봤대요. 근데 굿을 하긴 했는데 달랜다고. 국판에서 무당이 돌순이를 콕 집어가지고 섬에서 죄를 안 내보내면 이 사람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돌순이가 육지로 나오게 됐대요. 할머니 혀를 차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신의 아이로 태어난 사람을 무당이 몰라보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으니까 마을에 그 난리가 난 거 아니냐고. 신이 뭐 피를 봐가지고 지금 노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이거는. 마을에서 놓은 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넣었으니까 이건 신의 영역에서 놓은 아이인데 이걸 왜 사람 잘못으로 탓을 했느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노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네. 신의 영역에서 태어난 신의 아이를 왜 그 섬의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인간의 잣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화가 난 거라고. 전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맞는 의식을 해가지고 내쳤어야 됐는데 신의 영역 아이를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내쳤으니까 섬에 사람 못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야 육지 사람이라 자세하게는 모른다. 그래 육지도 마찬가지로 피막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정을 시키기 위해서
구슬하고 허락을 해가지고 마을로 들이는 게 법도인데 당연히 섬에도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다행히 제가 아시는 어른 중에 잘 아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그분한테 여쭈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순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돌순이를 위해서 빌어주시면 그걸로 된다. 준비되면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돌순을 데리고 할머니가 평소 아는 어르신한테 데리고 가셨대요. 이제 그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큰 섬에서 무업을 하시던 분인데 연세가 드신 후로는 육지로 나오셔서 사시는 분이셨대요. 네. 여생을 보내는. 그래서 돌순이를 보자마자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대요. 아이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인연을 만나서 여기까지 네가 돌아왔구나 고생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그 어르신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하셨대요. 어찌해야 되는지 여쭈어도 보고 그 어르신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제 배도 구해주시고 자신의 신딸을 할머니랑 함께 그 섬으로 보내셨대요. 네. 그 할머니 이제 돌순이하고 작은 할머니를 데리고 고향섬으로 가셨고 고향섬에 도착해가지고 먼저 제사를 지내는 곳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전에 봤던 그 심술궂은 얼굴의 할아버지를 봤대요 할머니가. 예. 근데 보시는 순간 딱 아셨대요. 아 이거 신이 아니라 악기다. 그냥 자기가 죄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가지고 악에 바친 악기다 이거. 딱 느끼시자마자 냅다 호통치셨대요. 이게 신도 아닌 게 신행세를 하고 있노. 게다가 사람한테 신바람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고 엄한 생목숨 끊어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남기지. 네가 비록 시작은 신이 아니었어도 네놈의 그 알량한 힘으로 그저 제사받고 신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가 과한 욕심 부렸다고. 내가 비록 바다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왜 어르신이 돌순이를 도와주라고 했는지 내가 알 것 같다고 요 오니까. 신이 아니기는 하나 신이라고 대접을 받았으면 네 힘이 닿는 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정한 것을 씻어야 하는 게 하늘의 이치인데 네놈은 신의 대접은 받을 대로 받고 온갖 폐악질은 다 했다고 니가 지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을 등지고 도망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예. 널 등지고. 신이 아무것도 돌봐주지 않는데 어느 인간이 신을 받들어 주겠냐고. 더구나 바다일 하는 사람들이. 효과가 없으면 떠나는 게 당연한 지사지. 이렇게 막 호통을 치셨대요 공수로. 그리고는 내가 성질 같았으면 네 놈을 그냥 여기서 처리하고 싶은데 내가 이곳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할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참는다. 그게 순리라서 내가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작은 할머니한테 물어보셨대요. 이 마을에 있는 할배라고 하는 게 이게 신이 아니라고. 그냥 원래 본 주인이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 천한 건데 지가 신이라고 행사하는 거라고. 예. 아마도 이거 주인은 이 섬이 아니라 다른 섬에 계실 거라고. 혹시 피막이 있던 섬이 어디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섬으로 가셨대요. 근처에 있는 섬으로. 그래서 돌순이가 이제 신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걸 알리는 의식을 하셨대요. 그 섬에서 본 뒤 그곳의 주인 할머니께서 그때서야 나오셔가지고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돌순이를 반겨주셨대요. 그래서 신바람이 든 그라일 도와주고 싶었대요. 그분이. 근데 이미 사람들은 그 섬에 있는 그 악기한테 다 잡혀 있어갖고 네. 방법이 없었대요. 본인이. 그래서 그저 그냥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대요. 무트로 보내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게 마지막 그거였대요. 그 무당의 입을 빌어가지고 저 아이를 보내야 된다. 그게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애를 일단 무트로 보낸 거래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제 저 아이하고 함께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할머니가 그 섬에서 피막신하고 그 어르신을 위해 가지고 작게나마 제사 지내시고 도순이한테도 얽힌 게 다 풀렸다 이제. 자네 뜻대로 하라고. 예. 어르신께서는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분을 도와가지고 네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지 아니면 그냥 그저 무트로 가서 살고 싶으면 저분은 자네 곁에서 그냥 평생 계실라 그런다. 네 우짤래?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네가 원하면 신명을 받들어서 사람들을 도우면 살면 되고 예. 네가 원치 않으면은 그것도 네 선택인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돌순이는 이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동안 삶이. 근데 본인이 또 했던 일도 그거밖에 없고 힘들지만 계속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대요. 순리대로. 그 할머니가 그 섬에서 작지만 그 섬에 계시는 주인을 위해 가지고 의식도 하시고
돌수리한테 내림을 해주셨대요. 그 어르신은. 할머니 돌수리 내린 그 과정 중에 그때 당시 바다에 빠져 죽은 마을 사람들하고 아버지를 넋을 올려주셨대요. 건져가지고. 그리고 할머니 고향섬으로 돌아가서 그 악기를 처리해 주시려고 했대요. 처음에는 끝내고 나서. 힘이 안 미치니까. 네. 근데 신내림 새로 받으시니까 어르신이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고. 때가 되면 내가 처리할 일이니까 자네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알겠다 이렇게 하시고는 도순이한테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인연을 맺는 것까지가. 저 고향섬의 악기는 아마도 자네 어르신이 자네가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신내림을 받은 돌순이는 육지로 나온 다음에 어르신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신딸로 입적시키시고 네. 그렇게 부탁 드리시고는 어르신은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셨대요. 늙은 나이지만 네. 나이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딸로 하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신딸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곤란한 상황인데도 그냥 본인이 신딸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찰을 시키셨대요. 네. 할머니가 부탁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돌순이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저 어르신, 제가 어르신의 말씀도 있고 해서 고향샘의 악기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래요. 그래 할머니가 그러네 알았다 조만간에 갔구만 이렇게 하시고는 고향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동안 그곳에 신이라고 자리 잡고 있던 그 악기를 선장님한테 부탁한 고기를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고기에다 봉하신 다음에 밑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불에다가 던져버리셨대요 그냥. 오. 그리고는 일을 마무리하셨대요. 예. 그리고는 그 돌순이 이제 어르신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원래는 그 피막섬이 본섬이었대요. 그러니까 본섬에서 제사도 지내고 피막 그것도 같이 있고 예. 제사 지내는 곳 반대 방향에다가.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섬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옮긴 거지 제사 장소를. 그래서 신이 노해가지고 그게 신벌이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도 아니고 그 악기한테 제사 지내게 하는 게 신벌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일이 더 오히려 안 되는 거지. 계속 꼬이기만 하고 사람도 죽어나가고 예. 고기도 안 잡히고 농사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무인도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섬에 부정함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신벌이었을 거다 이렇게 하시고는 이야기를 끝내주셨어요. 진짜 만신할머니는 되게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속 행위를 정말 바르게 하시는 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섬신도 아까 말씀을 했지만 그 이유가 바다 사람들은 이제 바다의 신에 더 많이 기대기 때문에 좀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도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많이 빌어야지만 그 신이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나요? 그건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 그 부분은요? 네. 야, 진짜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진짜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무속인 분들도 아마 듣고 계실 건데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무속인 분인데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반대되는 이야기로 얘기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글쎄요. 할머니가 맨날 늘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이 변한 건지 예. 내가 늙은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건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할머니 시대상하고 지금 시대상하고 다르니까 분명히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우, 그 말을 던지셨다. 오, 머리 하나 딱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옛날에는 무당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다고. 맞아요. 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점사 봐준다고 막 들어가가지고 뺨 맞고 오고 몰매 맞고 소금 맞고 물 막 뒤집어 쓰고 매산 일이고 그렇게 뺑뺑뺑 돌아야지 그 오욕칠정이 사람의 감정이 무뎌진다고. 네. 옛날에는 그렇게 일부러 막 시켰대요 제자들을. 지금이랑 좀 다르죠 많이. 지금은 이제 계속 좀 생성이 많이 되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아빠님께서 또 오랜만에 만신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그리워하고 들으시면서 교훈을 많이 얻으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도 네.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빠님. 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만신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진짜 더 바짝 차리게 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한 무당의 뭐 큰 무당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배울 점들이 많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무서운 이야기도 아닌데 뭐야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안 들어보셨던 거 만신할머니 이야기 쭉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양양이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가 첫 번째는 인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칠보산이라는 어떤 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양양이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죠? 네, 나 진짜 네. 팬이에요, 진짜로. 우리 양양이님이 말도 또 이렇게 네.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네. 긴장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쵸? 네, 미치겠습니다, 지금 진짜. 그쵸. 근데 이 긴장될 게 없는 게 사실 그냥 네.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남자끼리 그냥 통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살짝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네. 해보자면, 혹시 네네. 좋아하시는 이성분이 네. 있으신가요? 그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여자친구 얘기라서. 여자친구 있어요? 네네네. 지금 그러면 사귀고 있습니다. 네. 저와의 인연은 안 되겠네요. 근데. 예. 어쩔 수 없죠. 이러면서. 그치. 네. 잘생긴 분들은 네. 다 임자가 있어. 아닙니다. 잘생겼지 않고요. 네네. 다 임자가 있어요. 예. 네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양양이님께서 실제로 또 무서운 일들을 몇 번 겪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형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칠보산이라고 하는데, 칠보산이 네네. 어디 있는 산이에요? 수원 칠보산이 아니라 영덕에, 경북 영덕에 있는 칠보산이거든요. 수원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네. 네네네. 경북 영덕에 있는. 칠보산이요. 네,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인형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칠보산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인형에 관한 얘기고요. 첫 번째 얘기가. 이것도 근데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저희 사촌 누나가 실제로 겪은 얘기거든요. 제가 이 정보에 대한 거짓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검은 색깔 곰인형에 대한 얘기예요. 얘기를 시작을 하자면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네. 그때 얘기거든요. 그때 누나가 인형을 엄청 좋아했어요. 저도 자주 놀러 갔었고 지금도 굉장히 친한 사이라 가지고 저도 그 인형이 어떻게 생긴 인형인지 이제 기억할 정도로 누나가 좋아했던 인형이 있어요. 그게 검은 색깔 곰인형인데, 이게 원래라면은 하얀 색깔 곰인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뭐 획기적으로 낸다고 그 인형을 뒤집으면 검은색 인형이 되는 그런 인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누나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를 되게 아끼고 그랬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저한테는 이모죠. 이모가 인형 가지고 놀 나이는 지났다 하면서 인형을 다 버려라 라고 했는데, 이모가 굉장히 성격이 무서우세요. 되게 세시고. 예. 그래가지고 누나가 그 인형을 다 버렸대요. 그 곰인형만 남기고 다 버렸는데, 이제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왔는데 이모한테 그 곰인형을 버리지 않은 사실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혼이 났대요. 왜 버리는데 안 버렸냐. 그래서 누나가 진짜 버리기 싫지만 인형을 원래 샀던 그 하얀 색깔 상태로 만들어서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리고 이렇게 올라왔대요, 밤에.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인형이 현관문 앞에 있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버렸을 당시에는 하얀색으로 버렸는데, 현관문에 있던 인형을 봤을 때는 그게 뒤집어져서 검은색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예. 근데 누나가 그때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어리기도 하니까 그 인형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았대요. 일단 무섭다기보다는 이제 사촌형이 있었거든요. 그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내가 그 인형을 좋아하니까 다시 가져다 줬구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저한테 이모부죠. 이모부가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아니까
가져다 줬구나. 너무 고맙다. 해서 그 인형을 다시 자기 방에 이렇게 넣어두고 학교를 이렇게 갔다가 집에 왔대요. 네. 인형은 당연히 그대로 방에 있었겠죠. 그리고 오자마자 누나가 그때는 뭐 주입식 교육이라고 학원에 가서도 그 중학생들도 엄청 늦게 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밤늦게 한 11시 그쯤에 집에 와서 바로 자기 오빠한테 이렇게 갔대요. 가서 고민형 이거 다시 갖다 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이 뭔 소리냐고. 네 인형 다 버렸지 않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촌 누나가 오빠가 한 게 아니구나 해서 아버지한테 갔대요. 네.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이거 인형 엄마 몰래 갖다 준 건 너무 고맙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네 인형 다 버렸잖아 라고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누나가 조금 이상함을 느꼈는데 뭐지? 이러고 그냥 넘겼대요. 왜냐면 자기 너무 좋아하는 인형이니까 뭐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넘겼는데 그게 또 이모한테 걸린 거죠. 누나가 고민형이 예. 또 주워왔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엄청 혼을 내셨대요. 그래서 네 한 번만 더 인형 이 방에 보이면 진짜 집 쫓겨날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누나가 그냥 이거 버리긴 너무 아쉽고 이제 중학교에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여자의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버리긴 아까우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줘야겠다. 그 친구를 제가 돌비라고 해도 될까요? 이제 그 친구한테 줘야겠다 해서 알겠다 버릴게 하고 어머니한테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에 학교에 그 고민형을 가방에 넣고 들고 가서 그 돌비한테 줬대요. 그 고민형을. 야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너 인형 좋아해? 물어보고 그 돌비가 마침 또 나 좋아한다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가져라.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 하얀색이고 이거 다시 뒤집으면 검은색이다 이러면서 하니까 친구가 너무 고맙다 하면서 가져갔대요. 예. 그리고 가져가서 친구 줬다. 너무 아쉽다 하고 또 그날도 어김없이 학원에 갔다가 11시에 이렇게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그 현관 앞에 인형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인형이 검은색으로 뒤집혀서 또 자기가 친구한테 줄 때는 하얀색으로 줬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누나가 이상한 거죠. 친구한테 줬는데 얘가 지금 나랑 장난하나?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약간 돌비한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인형을 들고 들어가서 돌비한테 전화를 했대요. 돌비한테 전화를 딱 해서 야 너 내가 준 인형 왜 다시 우리 집 현관에 놔뒀냐?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누나가 얘기하기로는 말하는 순간에 또 이상함을 느꼈던 게 그 친구가 중학교에서 친해진 친구거든요. 예. 그럼 자기 집을 몰라요. 말하면서도 이상함을 느꼈는데 그 친구가 아닌데? 이러면서 너가 준 거 그대로 가방에 넣고 집에 들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누나가 네 지금 가방 뒤져봐라 했는데 알겠어 나 분명히 갖고 왔어 해서 가방 안을 봤는데 친구가 없네?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누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장난을 치네. 그냥 믿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장난을 치고 있네 싶어가지고 내가 내일 이거 다시 줄 테니까 장난치지 마 하고 끊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죠. 그 다음날 가서 친구한테 주면서 너 진짜 장난치지 말고 가져가.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인형이다. 그래서 친구가 알겠다. 나 진짜 가져갈게. 해서 친구가 가져갔대요. 진짜 확실하게 그때는 집까지 일부러 데려다 줬대요. 확실하게 갖고 들어가는 걸 보려고. 그러고 나서 저도 엄청 놀란 게 이제 그날 또 똑같이 학원 마치고 집에 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현관 앞에 인형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져갔네. 장난 안 치네 싶었대요. 그리고 나서 별일 없이 하루 자고 다음날에 학교 가려고 현관을 열었는데 그 인형이 검은색으로 앞에 또 있었던 거죠. 오. 예. 현관 앞에. 그래서 그때 누나가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돌비한테 화가 끝까지 나서 학교 가는 길에 전화로 진짜 그냥 인형 안 줄게. 네 이렇게 장난칠 거면 안 줄게 했는데 친구고 또 역으로 화를 내는 거죠. 정확히 그 통화 내용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누나가. 예. 그래서 그 통화를 한 거를 제가 똑같이 재현을 해보자면 친구가 이러더래요. 야, 뭔 소리 하냐. 지금 내 침대 위에 인형이 여기서 말이 끊기더래요. 뭐야. 그러고 인형이 하더니 이러더래요. 예. 그 친구가. 그러면서 어디 갔지? 이러더래요. 나 침대에 진짜 놔뒀어 이러면서 침대에 놔두고 내가 방금도 봤어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고민형이 밤에는 그 집에 있었는데 아침에 잠깐 사이에 누나 집으로 이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둘 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나가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자기 그 고민형 가지고 학교 가겠다 해서 누나가 고민형을 가지고 학교 갔어요.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중학생이면 어리잖아요. 예. 근데도 이거 예사일 아니다.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나가 이모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엄마가 인형 버리라 해서 나 너무 버리기 싫어서 친구로 줬다. 근데 자꾸 곰인형이 집 앞에 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모가 표정이 좀 굳어지시더니 저희 외가댁이랑 친가댁이 다 불교예요, 종교가. 예. 근데 저희 사촌 누나는 외사촌 누나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외할머니한테 가자. 그 인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외할머니한테 갔대요. 근데 누나는 어리니까 외할머니한테 가면 뭐 해결이 되나? 라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갔대요, 인형을 가지고. 네. 근데 누나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이모가 엄청 심각하게 할머니랑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누나한테 그러더래요. 자기 아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한테 이거 인형을 가지고 가보자 라고 말이 나왔대요. 그래서 누나가 그 인형이랑 어머니랑 할머니랑 같이 절로 갔어요. 저도 많이 갔던 절이거든요. 절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스님한테 말씀 다 드리고 스님께서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영물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모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누나한테는 직접 말을 안 했대요, 스님이. 왜냐면 누나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모가 말을 들었는데 이모한테 그러더래요. 이거 인형이 그 따님께서 혹시 굉장히 좀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뭐 아니면은 사연이 있는 인형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이모가 저희 딸이 이거를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왔다 라고 얘기하니까 스님께서 그 인형에 지금 영혼이 깃든 것 같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나봐요, 이모한테. 근데 이걸 없애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태워야 된다, 불로. 근데 저는 좀 의아하긴 한데 절에 가면은 소각장이 잘 없는데 그 절이 소각장이 있었대요, 이모 말로는. 네. 그래서 거기에 인형을 가지고 가서 태웠대요. 그 누나랑 같이 가서 그걸 좀 대충 설명을 좀 잘 해주고 어리니까 인형 좀 태워야 된대 이러면서 이제 인형을 태우는데 누나가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살면서 뭔가가 불에 탈 때 그렇게 까만 연기가 나오는 걸 못 봤대요. 자기가 인생에서 봤던 것 중에 탈 때 연기가 너무 까맸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인형 태우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그거 인형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었길래 그런 현상들까지 발생을 할까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예.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듣는데.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형이 혼자 이동을 했다밖에 지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누가 갖다 놓거나. 네네. 근데 갖다 놓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 친구도 누나 집이 어딘지 모르고 아버지랑 형도 뭐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모나 스님도 그렇고 이제 다 인형이 스스로 움직였다라고 밖에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때는. 야, 근데 통화 내용 되게 무섭다. 아, 뭔 소리야, 여기 인형?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왜 거기가 있냐는 그 거지. 정확히 그렇게 너무 무서워서 생생히 기억이 난대요. 그 친구의 떨리는 그 목소리까지. 친구도 너무 무서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잠깐만. 전화를. 근데 네. 지금 그 인형을 태우긴 태웠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인형과 똑같은 뭐 뒤집으면 검정색 되고 뭐 뒤집으면 다른 색깔 네네네. 되고 이런 인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있지 않을까? 그렇죠. 조심해야죠,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그 인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인형에 영혼이 들어갔는데, 네. 그 영혼도 누나를 좀 좋아한 게 아닐까. 그래서 좀 헤어지기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가 해봤어요, 그냥. 야,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뭐 네. 정확한 뭐 결말은 없겠지만 미스테리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러면 네. 지금 첫 번째 이야기 인형 이야기였거든요. 네. 두 번째가 칠보산 이야기 어떤 걸까요? 네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돌비님 올라온 얘기 중에 그 멧돼지 사냥하러 갔다가 홀려셨다고 오. 하셨던 분 계셨잖아요. 예, 필통님 사연이죠. 네네. 근데 요거는 저희 여자친구 가족 전체가 그 산에서 홀린 얘기거든요. 예.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은 인형이 더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래 하는데 아무튼 영덕에 칠보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이제 여자친구 어릴 적부터 아버지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이랑 개모임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대요. 한 7명, 8명 정도 해서 결혼을 다 하니까 가족 단위로 개모임 하는 그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기서 시간 되는 대로 모여가지고 가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날도 평일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다 되는 분들 1박 2일로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어차피 사업이니까 평일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동료분들이랑 시간 되는 분들이랑 같이 간 영덕의 칠보산에 펜션 이름은 제가 잘 몰라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쉽지만. 근데 거기 펜션을 잡고 놀러 가기로 했대요.
계획을 했는데 그 아버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유일하게 결혼을 안 하셨대요, 그때. 그래서 여자친구 가족이 그 결혼 안 하신 분을 데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총 5명이 차에 타 있었대요. 이제 아버지랑 제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동생, 그리고 여자친구 어머님, 그리고 그 아저씨 한 분, 5명이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대요. 근데 제 여자친구 아버지가 그날 일이 하필 제일 늦게 끝나셨대요. 다른 친구분들보다. 그래서 제일 늦게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분이 조수석에 앉으시고 여자친구가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에 뻥 뚫려있는 뒷좌석 알죠? 네. 거기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제일 늦게 가는 바람에 산에 도착하는 시간이 4시에서 5시 사이였대요. 근데 산이면은 4시에서 5시면 여름이어도 그쯤이면은 좀 어둡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해가 좀 있었대요. 길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친구분들이 먼저 펜션에 도착을 했으니까 물어봤대요. 이거 내비 찍긴 찍었는데 이거 뭐 그대로 뭐 가면 되나? 뭘 물어봤는데 이제 그 앞에 표지판 있을 기라 하면서 그거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좀 이상한 거는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길대로 갔는데 입구에 표지판이 없더래요. 뭐 땡땡 펜션 500m 막 이런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쭉 뻗은 길이 있더래요. 근데 일로 가면 맞겠거니. 왜냐? 길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로 가면 맞겠구나 하고 갔는데 4차선이었대요. 4차선. 이제 영덕 칠보산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4차선으로 도로가 돼 있어요. 근데 4차선인 도로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달리다가 그림 보시면은 아실 텐데 4차선이다 보니까 이 옆에 2차선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그리지 않은 거고 지금 1번 길 보이시죠? 원래라면 1번 길로 가야 됐어요. 근데 분명히 그 가족들 5명 전부의 기억으로 따지면은 1번 길도 안 보이고 지금 그 다음에 2번 길이 보이죠? 예? 근데 2번 길도 없었대요. 분명히. 그냥 산이었대요. 산. 그리고 3번 길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긴가 보다. 왜냐면은 오른쪽으로 꺾는 길이 있을 거다. 들어와서 바로 꺾으면 된다. 그 바로 꺾으면 된다는 말이 이제 1번으로 바로 꺾으라는 소리거든요. 그 아버지 네. 친구분들께서는. 근데 이 1, 2번 길이 다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3번 길밖에 안 보이니까 그분들한테는 3번 길이 1번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3번 길로 들어갔어요. 3번 길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쭉 가는데 그 앞에 한 30분 갔나? 원래라면 펜션이 이미 나왔어야 됐어요. 이제 네. 30분 정도 갈 필요가 없이. 근데 가도 똑같은 길만 나오니까 아니 이게 왜 이러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가는 도중에 등산객 한 분이 계셨대요. 도로로 보통 등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등산객 한 분이 계시길래 그분의 걸음걸이 속도에 맞춰서 차를 아버지께서 느리게 운전하시면서 창문 내리고 혹시 길 좀 여쭐게요. 이거 땡땡 펜션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쳐다도 안 보고 아무런 말도 안 하더래요. 대답을. 뭐야? 예. 그냥 사람을 무시한다는 그 말이 맞을 정도로 쳐다도 안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한 3번 더 물어봤대요. 저기요 이러면서 혹시 땡땡 펜션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했는데 끝까지 대답도 안 하더래요. 네.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아버지가 창문 올리고 저 사람 싸우지 없네 이러면서 앞으로 가고 있었대요. 예. 근데 앞에 부부 등산객이 또 보이더래요. 차로 20분 정도 갔나? 근데 앞에 부부 등산객이 보이길래 아버지가 또 창문 내리고 저기 말 좀 여쭈겠습니다. 그 땡땡 펜션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부부가 거기 이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알려줬네. 그래서 아버지가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뒤에 등산객 한 분 계셨는데 뭐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주더라고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이제 저분 귀가 안 들리신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부부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갔대요 쭉.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3번 길로 들어가서 그냥 쭉 간 거죠. 그냥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쭉 가면 나오는 거죠. 그냥 어때 보면. 네. 근데 펜션이 나오려고 하면은 보통 길이 아무리 산이라 해도 포장도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부부가 알려준 길로 가는데 비포장 도로가 나오더래요 갑자기. 예? 그래서 비포장 도로 원래 나오는 거 맞나 싶어서 친구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딱 꺼냈는데 그때는 여자친구는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여자친구 어머니, 여자친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친구분 셋 다 전화가 안 터지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상한 길이잖아요. 전화가 안 터지는 곳에 지금 여기서 더 가면 펜션이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한 거죠. 왔던 길로 다시 가자. 우리가 잘못 들어왔나 보다. 예. 그래서 왔던 길로 다시 가는데
일단 여기서 또 이제 아버지 말로는 이상했던 게 등산객이 안 보이더래요, 세 분이. 예. 분명히 방금 한 10분 전까지 그 등산하고 계셨는데 왔던 길로 그대로 유턴해서 돌아가는데 등산객들이 안 보이더래요. 예. 뭐 딴 길로 샜나 싶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럴 생각하고 이제 그림 보시면은 3번 길로 쭉 나와서 쭉 가는데 2번 길이 보인 거죠, 그때. 그제서야. 오. 그래서 야 저기인가 보다. 우리 잘못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쭉 내려와서 1번 길 유턴하는 화살표 이렇게 해서 유턴을 해서 다시 쭉 올라가서 2번 길로 들어갔대요. 근데 그때까지도 1번 길이 안 보였대요, 진짜. 아. 전혀 절대 없어. 그냥 그 산이었대요, 산. 그냥. 그래서 2번 길로 들어갔대요. 여기가 맞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2번 길이 1번 길이 된 거죠, 그때. 이제 가는 와중에 거기는 도로 자체도 좁았대요. 예. 근데 휴대폰도 터지고 하니까는 이 길이 맞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산에 보면은 이렇게 개울 같은 게 있고 그 개울을 건너기 위한 작은 다리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다리가 난간이 없는 그런 다리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떨어지는 그런 다리였대요. 예. 근데 그 다리가 차 하나 지나갈 정도로 좁은 다리였는데 그 다리가 나온 것도 2번 길로 들어가고 나서 한 30분 갔나? 펜션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될 펜션 안 나오고 그 다리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다리가 나오고 그 다리 바로 건너에 어떤 허름한 집 한 채가 이렇게 있더래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나오니까 저 집에 사람 살겠구나. 저희 가서 사람 살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제 집이 적어도 한 몇십 년은 산 것 같은 집이었대요. 예. 그러면 당연히 펜션 길 알겠거니 싶어서 그 다리를 지나는데 그 다리가 차 하나 지나갈 정도로 좁았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차가 겨우겨우 이게 다리를 지나서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제 여자친구 시점입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버지랑 그 친구분이 내리셨대요. 조수석에 타고 계셨던 그 친구분이 내리시더니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한 5분? 3분 지났나? 아버지랑 그 친구분이 겁에 잔뜩 질린 얼굴로 막 뛰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차를 이렇게 타더래요. 그러면서 후진을 미친 듯이 하더래요. 그래서 여자친구 어머님이 막 왜 그러나 왜 하는데 자꾸 이따가 좀 이따가 이 얘기만 계속 하면서 후진만 미친 듯이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하는데 그 다리가 차 하나 지나갈 수 있는 다리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퀴가 빠진 거예요, 후진하다가. 근데 아버지랑 그 친구분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바로 내려가지고 그 차가 SUV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이 사람이 극한의 공포에 몰리면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분이서 SUV를 들었대요. 그 뒷바퀴를. 들고 다시 그거 제자리로 놔둔 다음에 다시 후진을 해서 빠져나갔대요. 예. 엄청 급하게 후진해서 빠져나가서 이번 길, 이 길 절대 아니다 해서 빠져나왔대요. 그냥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번 길에서 다시 빠져나온 거죠. 예. 그리고 다시 왔던 길로 가보자 해서 내려갔대요. 이제 내려가면서 물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예. 이건 아버지의 시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아버지가 저기요 이러면서 딱 들어가는데 네 뭐 이런 대답도 없이 막 달그락 소리가 나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는데 쪽집게를 이렇게 딱 하고 계셨던 분이시래요. 예. 근데 그 아버지랑 친구분한테 할머니 나오시자마자 나가 이랬더래요. 그냥 나가 이러면서 낫을 들고 엄청 쫓아냈대요. 마당 거의 바로 앞까지 빨리 나가 안 나가 뭐 이러면서 막 엄청 소리 지르시더래요. 예. 그 얘기를 이번 길에서 나와서 산길을 다시 왔던 길 내려가면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다들 좀 겁에 질렸는데 그때 해가 다 졌어요. 어둑어둑해졌죠. 네. 밤이 되고 라이트 안 켜면은 도로가 안 보일 정도?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왔던 길로 데려와서 이제 전화가 터지니까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다른 삼촌분들한테 전화를 딱 했는데 이제 아니 이거 이상한데 이거 자꾸 길이 안 나온다. 뭐 전화가 안 터지는 길이 나오고 그런다 하는데 삼촌들이 반응들이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하니까 삼촌들이 하는 얘기가 길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야? 다른 길 없다고. 2번, 3번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없다고. 네, 그러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몰라요. 그냥 오. 길이 없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 진짜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와중에 일본 길이 보인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이 길 뭐지? 5명 전체 다 그냥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 길 원래 있었나? 싶었는데 분명히 없었대요. 자기들 기억으로는. 예. 그래서 일본 길이 맞나 싶어서 이제 일본 길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일본 길로 들어가니까 거짓말처럼 표지판이 나온 거예요. 네. 땡땡 펜션 500m. 어찌어찌 이렇게 찾아갔대요. 그래서 펜션으로 찾아갔는데 그 펜션이 되게 오래된 펜션이었대요.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그런 펜션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펜션에 한 8시쯤 도착을 해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일 있었다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이렇게 딱 했대요. 그 펜션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집이 있고 참 이상하더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내가 여기서 몇십 년 펜션 운영하는데 그런 집 올라오는 길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랑 다 약간 얼이 나간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솔직히 반신반의였대요. 솔직히 말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동생이 어리니까 그 목공예 체험관이라고 그런 게 칠보산에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나무 솔방울 막 붙여서 만들고 그런 거 체험하러 갔대요. 지도로 찾아보고 갔는데 거기도 칠보산 그 펜션이랑 좀 가까운 거리였대요. 거기 주인분한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어제 펜션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랐다 하는데 그 주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 집 없습니다. 칠보산에. 뭐야, 예.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은 거죠. 우리가 다 홀렸었구나라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 삼촌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예. 근데 그리고 나서 뒤늦게 여자친구한테 아버지가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저도 이게 좀 소름이었던 게 그 등산객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귀가 안 들리셨던 그 등산객 분을 만나고 나서 차로 20분 정도 쭉 가서 부부 등산객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부 등산객이 저분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생각을 했을 때는 뒤늦게 생각이 난 거죠. 차로 20분 걸리는 거리면 걸어서는 한 4, 50분 거리인데 어떻게 지금 그 부부가 그 사람이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인지 어떻게 알고 그러네. 얘기를 했을까? 심지어 그 부부가 여기로 가면 돼요. 여기 쭉 가시면 됩니다. 해서 가라는 대로 갔는데 비포장 도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상한 길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길도 안 보였으니까 이제 산에서 홀렸는데 그분들이 귀신이지 않았나 라는 거였죠 이제. 와, 네, 그런 그러네.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칠보산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진짜로 지금 이런 일이 겪으면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부터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우리 가족 다 봤잖아. 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냥 애초에 그 2번, 3번 길은 없는 길인데 지금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다 홀려서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이야. 네. 그래서 진짜 다행인 거는 그 귀신이 만약에 진짜 못된 귀신이었으면 진짜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다행이더라고요, 그냥. 이야. 아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정말 위급하거나 뭔가 좀 두려운 상황이나 안 좋은 그 상황 때는 뭔가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 막 아이가 깔려 있는데 엄마가 차 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초능력이다. 그렇다고도 하는데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차를 그렇게 딱. 그거, 와. 제 여자친구도 그때 처음으로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힘을 낼 수가 있나? SUV를 두 분이서 그냥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상황이 급박했대요. 그냥 자꾸 물어봐도, 좀 이따가 계속 이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설명도 못 해줄 정도로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다. 우리 지금 다 홀렸다라는 거를 그때 아버지는 깨달으셨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분들이 결국 만났잖아요. 펜션을 가가지고. 네네네.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는 안 그래서 다행이었지만 친구들이 야 그럼 같이 한번 차 타고 가보자. 그렇죠. 예. 근데 갔으면 1번 길밖에 없었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만약에 갔는데 또 나왔어.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지. 예. 그때는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생겼겠죠. 네. 또 그렇죠. 제가 제보를 했겠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게 잘 됐어요.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네요, 양양님. 다행입니다. 제가 진짜 긴장 많이 했거든요. 잘했을까, 재미있을까 싶었는데. 근데 솔직히 양양이님 긴장이 조금 되다가도 어느 순간 싹 풀리죠, 솔직하게. 돌비님 너무 잘 들어주셔서 이게 리액션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 추임새가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진짜 너무. 근데 이제 양양이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주신 거고 저는 거기서 좀 더 잘 이끌어내려고 그냥 했던 것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덕분에 말 좀 잘했네요. 그래도.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용기를 주시는 또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양양이님.
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돌비님. 아이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양양이님께서 좀 두 가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바로 인형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산에서 홀린 얘기인데 너무나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소름이 쫙쫙 끼쳤네요. 상상을 잘 해보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산에서 길을 잃는다거나 혹은 홀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조심, 항상 또 조심. 네, 내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길 개척하지 마시고.